날 행복하게 해주던 이에게 느낀 배신감은 참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더군요.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에 거주 중인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20이 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장장 10년 만에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죠. 제 남편과는 그때 2년이 닿았어요. 같은 건물 2층에 꽤 크게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인사성도 좋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단골이 되었네요. 남편은 헤어 손질을 제게 맡겼고 저도 식사 약속이 있을 때면 주로 남편의 식당을 애용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쌓여갔고 대화가 오갈 때면 참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원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답답한 건 못 참는 저라서 고백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사장님께만 털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뇨, 정말이에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느라 주변을 못 봤거든요. 그런 제 주변을 살피게 해주신 분이 딱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제 용기 덕에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 고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처음엔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뒤늦게 말뜻을 이해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나요? 연애하며 알아간 제 남편은 너무도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까탈스러운 저를 배려해 주어 작은 마찰도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우리가 일하는 곳 근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일찍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머리 손질은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우리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감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이렇게 솜씨 좋은 재주까지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헤어스타일은 평생 책임질게요. 이 재롱둥이 어쩜 이리 예쁘게 말을 해? 자기 지금 한 그 말 프로포즈야? 꼭 지켜야 한다. 평생이라는 말 말이야. 이렇듯 원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지만 미용사인 직업 덕에 점수를 많이 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제 남편이 아들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를 만큼요. 친정엄마는 결혼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타임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며 그의 식당에 가 일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챙겼거든요. 연애하는 1년 반 동안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성흥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오롯이 신혼생활을 즐기길 원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준다면 몰라도 우리 행복을 조급한 마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노산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갖겠다고 버둥대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당장의 숙제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나 좀 도와줘. 내 숨구멍 좀 트여줘요. 사업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 다 겪고 그런 거 아니야? 큰일도 아닌데 호들갑은. 톰은 잠잠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넌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손 벌릴 생각부터 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으휴. 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결국 남편은 서운한 마음에 시댁과 담을 싸버렸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에게 서운하다며 각자 도생하자고 연을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의 식당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오빠, 일단 해명글부터 준비하자.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은 믿어주실 거야. 고작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 무섭다, 소영아. 문 닫게 될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그럴 일 없을 거야.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우는 거라잖아. 나도 내 샵 단골 중에 오빠네 식당 단골이신 분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해보고 해명글도 붙여놓고 할게. 이 일의 첫 시작은 우리 건물 주변에 새로 생긴 같은 업종의 한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기 위해 야근수를 썼던 거였어요. 남편의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퇴사한 직원인 것처럼 꾸며내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지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식당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 난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구설수로 나중에는 매출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함께 일했던 셰프까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장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한 지 넉 달 차.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간 제가 알고 지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까딱하다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응원하고 있다는 제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오빠,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오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 야, 정소영, 넌 돈이 있으면서 그간 숨겨둔 거야? 진작 좀 주던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커지고 나서야 쥐어주는 건 무슨 심보인데? 너 나 약 올리냐? 네 일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일 터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면서 그게 할 말이야? 석 달 동안 오빠가 못 되는 생활비 대신 채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려고 억적같이 일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생색내냐? 억척?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주고서 공치사해? 그래, 아주 고마워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됐냐? 됐어? 어떻게 이걸 생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었어야 해? 그래야 이런 소리라도 안 들었을까? 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럼. 네가 준 돈으로는 당장 인건비 충당도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진심이면 당장 미용실이라도 빼서 그 돈을 보태던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성질 긁지 말고. 매섭게 뜬 눈을 하고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되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 헤어샵까지 운운하며 들먹였던 것이 너무 서운하고 또 성이 났어요.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간 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겸사겸사 왔다고 둘러댔지만 싸웠다는 걸 모를 리 있나요? 눈치 빠른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아서는
한참을 실눈을 뜬 채 노려보았어요.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자고 가는 날이 없더니 요번엔 무슨 일로 여기서 자겠다고 홀로 나섰어? 싸우기는 그냥 정말 엄마 아빠랑 며칠 같이 보내고 싶었어. 정서영, 귀신을 속여라. 엄마가 널 키운 지 어연 30년이 넘어. 얼른 이실직고 안 할래? 정말 못 속이겠다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다퉜던 것에 대해 넋두리를 좀 했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저더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하라더군요. 누가 모르나요?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딸,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김서방 편에 서주자. 응? 그래도 샵까지 운운한 건 선 넘었어. 그러니까 나 돌려보낼 생각 마. 이때까진 그냥 철 덜 든 딸이 푸념 떨었다 칠 셈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잘 풀어나갈 테니 지켜봐달라 부탁했죠. 그런데 저와 엄마의 대화를 친정아빠까지 알게 될 줄 몰랐네요.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이틀, 돌연 제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가벼운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마중 나온 친정엄마와 언제나처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친정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와 함께. 뭔가 냉랭한 분위기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제가 싸운 걸 까발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착 가라앉은 찬기를 깬 건 제 아빠셨어요. 남편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입을 여셨죠. 이걸 전해주려고 불렀네. 내 딸도 그만 데리고 가줬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 내가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우리 딸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아빠의 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울컥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 읊조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전해준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하였죠. 남편도 그 의미를 알고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돈이 들어있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 아들이 요리사라더군. 마침 근래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해. 그래서 부탁을 좀 했네. 내 마음대로 직원을 추천해 미안하지만 잘 봐주게. 유능한 친구니 말이야. 그리고 이 돈은 사업자금에 보태게. 투자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딪혀봐. 자네가 잘 돼야 우리 서영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철없는 딸이 마음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안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친정엄마는 사이가 왔는데 울리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지 30이 넘은 나이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덕에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의 식당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였던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유명인이 남편 식당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훌륭하다고 남겨준 덕에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죠. 전국 맛집으로 선정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꼬박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2호점까지 준비할 만큼 자금이 생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저와 제 부모님 덕이라며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자기야, 소영아,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나 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요즘이야. 축하해, 오빠.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해. 내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닌 걸 뭐. 당신과 장인 장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을 쳤을 거야.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큰 시련이 지나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니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제 기대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었네요. 더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헤어샵이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웠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임에도 충분히 머리 손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제 미용실의 단골이자 제 남편의 식당 단골이기도 한 여자 손님이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첫 식당 개업을 했을 시기부터 쭉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제 미용실도 남편이 그분께 소개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날은 남편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머리를 하러 오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들르는 거니 바쁜 제 남편의 눈에도 단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 손님의 말투가 원래도 이런 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에 받아치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제 남편이 혹하면 곤란한걸요? 제 남편 빼고 식당에 오신 남자 손님 모두가 혹할 만큼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야 더 좋죠.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한 싱글이라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거든. 꽤 긴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 식당 예약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딱 맞춰 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되었죠. 손님은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튼 사장님 실력은 알아줘야 해.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어떡해요? 집에 밥만 먹고 가기 아쉽잖아. 에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가?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나중에 남편 꼬여냈다고 내 머리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손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샵 마감을 1시간쯤 앞둔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의 식당 음식을 책임져주는 수셰프이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머리 손질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선뜻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게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던가요? 이 셰프가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쎄하더군요. 이어질 말이 왠지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던 셰프는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1시간 후에 식당으로 올라가 보세요. 2번째 화분 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을 남긴 말이었죠. 이분은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찜찜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된 듯 밤 10시가 되자마자 곧장 튀어나가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셰프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나란히 세워둔 화분을 확인했어요. 2번째 화분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더군요. 열쇠고리에 큰 열쇠와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죠. 평소 남편은
우리가 부부임에도 저와 자신을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제게 식당 열쇠를 맡겨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큰 열쇠가 식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입니다. 괜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 앞에선 고요한 정막이 맴돌더군요.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다 퇴근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또렷하게도 제 귀에 꽂혔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예뻐? 그럼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무슨 묘수를 부리고 온 거야? 묘수는 무슨? 오늘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 했잖아. 당신 눈에 잘 띄게 해달랬는데 어때? 식당에서 나만 보였어? 누가 들어도 이 대화는 몇 시간 전 제게 머리 손질받은 그 단골 여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말까지도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머리 손질을 뭐하러 해? 안 해도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치, 거짓말. 식당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던걸?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언제나 자기만 쫓는걸. 머리 너무 잘 됐어. 정말 볼수록 반할 만큼.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실력은 좀 돼. 그치?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지려고 해. 칭찬은 무슨. 미용사가 미용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니까 해본 말이지. 이 결혼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질투하기는. 귀여워. 제 귀에 박히는 이 대화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밖 방향 쪽으로 바라보며 앉은 제 남편과 그의 위에 올라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그것들의 사이는 너무도 농밀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몸이 굳은 듯 쉬이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등장을 알아챈 불륜녀는 급하게 손길을 멈추더니 제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라는 자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굴러먹을 생각을 했는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야? 벌써 하자고? 아직 문 잠겼는지 확인 안 해봐서 곤란한데? 그 말에 너무도 기가 차 불륜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웃옷은 왜 벗니? 아랫돌이 굴리려는 거면서.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황급히 불륜녀를 자신의 다리 위에서 내리곤 일어나더군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륜녀가 다칠까 조심스럽기까지 했더랬죠. 자기의 외도를 어떻게든 해명하겠다며 제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짠턴지 냅다 팔을 뻗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자 얼굴에 손을 대? 너랑 결혼했다고 이 남자가 네 남자인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는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이 남자랑 지금껏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자기가 시켜준 거라뇨.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얼굴에 흠집을 낸 불륜녀의 태도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눈꼴 시리는 불륜녀의 얼굴에 흠집을 내주었어요. 네 남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희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쳐주지도 않아. 가정 깬 추잡스러운 불륜녀일 뿐이라고 이년아. 뭐? 추잡스러운 불륜녀? 야, 물란하기 짝이 없는 걸레가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정성 들여 예쁘게 세팅해줬던 불륜녀의 머리채를 아주 제대로 휘어져 봤죠. 질세라 불륜녀 역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 멈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더군요. 바람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며 성을 냈지만 남편은 꿋꿋이 입을 나불거리더군요. 외도로 친다면 내 외도 상대는 당신이야. 누나와는 널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아니, 10년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너희 관계에 나를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 죄를 뿌린 건데? 그건 유감이지만 나라곤 뭐 마음이 편했겠소? 그 결혼은 나한테는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아니, 갖은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핑계는 저를 걷잡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10년의 세월 동안 얽혀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는 둘이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하지만 왜 결혼하지 않고 불륜으로 관계를 이어갔냐고요? 불륜녀의 집안에서 큰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식당이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제가 딱 1층에 꽤 크게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저를 이용해 제 등골 빼먹을 계획을 세웠고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 불륜녀가 남편을 종용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남편은 끝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걸 네가 다 알게 돼버려서 말인데 누나네 부모님과 약속한 5년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고 이제 내 식당 분점인 2호점 준비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랑 합의 이혼해줬으면 해. 깔끔하게 말이야. 그래, 서로 피곤하게 질척대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 남자 내가 빌려줬고 그 덕에 행복했었잖아. 이제 빌린 거 반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저는 눈이 뒤집혀 가게를 뒤엎으며 난리를 쳐댔어요.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빌려준 거 반납해? 너희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이 파렴치한 쓰레기들아. 감정에 휘둘려 막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너 이 사실 알고도 나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소영아. 합의 이혼이 너도 안 힘들어. 알잖아. 기가 막혀. 깔끔하게라고 했어?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 식당 네 힘으로 일군 거 아니잖아? 내 돈이랑 아빠가 투자한다고 줬던 돈까지 다 토해내 당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토해내냐?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너도 네 결정으로 준 거고 장인어른도 나한테 준 돈을 이제와 내놓으라는 놀부심보는 뭔데? 정소영,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한이 따로 없네? 저를 무례한이라고 표현한 남편의 면상을 확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순순히 이혼할 생각 없으니 소송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죠. 예정에 없던 휴가까지 내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마음먹고 찾으니 증거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남편 식당의 셰프가 알려줬던 두 번째 화분을 기억했다가 남편 모르게 식당에 들어가 창고방에 있는 CCTV까지 낱낱이 확인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모든 걸 찾아냈어요. 작은 열쇠가 창고방 열쇠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금요일 밤이면 주말 장사를 대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게 생각나 금요일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륜녀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찾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식당에서 저지른 난잡한 행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리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 소송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니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투자했던 돈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또 지금 네가 우세하니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네 아빠가 준 돈은 어떻게 못해. 그렇게 돌려받고 싶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지 그랬어. 이혼 위자료 그깟 돈 준다고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날은 오늘이 끝이야. 차용증 같은 거 없어도 그 돈은 네가 토해내게 될 거거든. 제 말처럼 이혼 소송의 끝에는 전 남편이 제 친정아빠의 돈까지도 모조리 뱉어내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하게 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빠가 준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눴었죠. 그나저나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구해야 하지 않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까? 장인어른이 준 돈 덕에 수월하게 됐잖아. 원하는 곳으로 말만 해. 자기 호강시켜줄게. 제 아빠가 투자한 돈으로 신혼집이라니. 이런데 어떻게 제 투지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뺏어오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식당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그만둔 셰프가 벌인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셰프를 꼬여낸 게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지지부진하니 상간녀가 남편도 모르게 나섰던 거였어요. 운 좋게 제 아빠의 돈까지 챙겨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 제대로 제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듣고는 당황해 말 실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께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게 꾸며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의 돈을 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친정아빠가 투자한 돈을 불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재산과 위자료는 물론 그 외의 돈까지도 전부 챙겨받으며 완벽한 이혼 승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정확히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셰프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식당을 내놔야 했거든요. 2호점도 물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망해버렸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저는 스치듯이라도 전 남편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다 말라갈 무렵부터 느닷없이 전시모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지나 찾아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한 바람에 내 아들이 신세를 망쳤지 않니? 내가 그게 괘씸해서 이 근처는 쳐다도 안 봤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줌마 아들이 제 신세를 망칠 뻔했죠. 그때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그거야. 여태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벗겨먹고 버릴 수 있니? 잔인한 것.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소름이 다 끼친다. 소름 끼치신다는 분이 그럼 여긴 왜 오셨는데요? 나라고 오고 싶어 왔겠어?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머리할 곳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내 머리 손 좀 봐줘야겠다. 이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갔으니까 그걸로 내 미용값도 받은 셈 치면 딱이겠네. 이제와 제게 갑질이라도 하려고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나가세요 얼른. 전 시모는 못해주겠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손님 안 받겠다고 항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뭣도 아니다 이거야? 너도 내 아들이 식당 문 닫은 것처럼 망해볼래? 응? 서비스직이면
그에 맞게 손님을 대해야 할 것 아니야. 내 아들 돈 받아 여유로우니 손님 가려받겠단 거야 뭐야? 순수한 의도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소송으로 떼인 돈 아까워 온 거라고 실토해놓고 무슨 머리 손질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힘들다고 할 땐 당신들도 힘들다고 모르쇠 해놓고 이제와 부모 노릇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으신가 보죠? 다신 제 미용실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오셔도 안 해드릴 거니까요. 하지만 전 시모는 이날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소식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더군요. 왜냐고요? 전 시모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가 났는지 엄청 전 남편과 그 불륜녀에 대해 떵떵거려댔거든요. 덕분에 똑부러지는 새 며느리 얻었다며 임신도 해서 곧 손주까지 볼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제가 해줄 말은 딱 하나였어요.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잘 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부디 두 번의 이혼을 맞이하는 파국은 없길 바래요. 제 돈 내고 머리 손질하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손님 받아야 해요. 이 못돼 처먹은 것 말하는 뽐새가 그따위니까 내 아들이 널 끝까지 마음에 못 품은 거야. 남자 마음 하나 못 잡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네요. 전 시모는 그제야 제 미용실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과 그 불륜녀의 소식 또한 더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1년.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혼 전 운영하던 식당에서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엄청 잘 산다고 과시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식당 인수해볼까 하고 왔어. 당신 미용실 운영은 여전히 할 만한가 봐. 내 식당 덕에 자리 잡아놓고 여태 장사하다니. 내가 이 식당 인수하고 나면 각오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덕에 먹고 살았던 너, 내 덕에 문도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느니 식당 인수를 한다느니 말하더니 호기롭게 2층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올라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남편이 올라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제 등장에 전 남편은 기함하며 뒤로 넘어가더군요. 직원 채용은 제 약혼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 저기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정서영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약혼녀라니 이 무슨... 사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식당 주인인 셰프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린 도랑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분이라 감사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 뒤로 혼자가 된 저를 살피고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고요. 그런 유일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우리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신기하게 전 남편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오기 딱 한 달 전 약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였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죠. 내 등장에 많이 놀랐나 봐.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진영 씨가 뭐든 결정할 때 나랑 늘 함께 하거든. 인수하려고 왔다더니 사실 면접 보러 왔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인성 쓰레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력서 열어보기도 전에 탈락이라 유감이네. 아이씨,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기 제격인 사람이 나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꼭 오늘 안에 일 구해야 해. 소영아, 나 정말 나쁜 마음 안 먹고 일만 열심히 할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역시 제 약혼녀의 전 남편에게는 노동도 그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씨,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나 이 식당 사장이었고 당신이 내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페이도 더 쳐줬잖아. 제발 제발 좀 써주라, 응? 전 남편은 그제야 굽신대며 제발 일자리 좀 달라며 애원했어요. 거기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는 이유까지도 옳더라고요. 나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재혼했어. 소영이,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이겨내고 그렇게도 바라던 내 애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나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자라고 날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다며 누나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해. 도와줘. 그래,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잘 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사랑. 애 생긴 건 축하해. 나랑 애 안 가지려고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쩌니? 난 널 축복하지 않아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소영아 제발. 진영씨, 나 좀 살려줘. 내 애는 무슨 죄니? 묵은 감정으로 내 애까지 애비 없이 살게 할 수 없잖아. 널 애비로 둔 죄지 무슨 죄야. 당장 우리 식당에서 꺼져.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한테는 티끌만한 일도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전 남편은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흰 매달리려는 전 남편을 시원하게 걷어차줬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전 남편의 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사실 나 재혼하고도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임신한 덕에 어찌어찌 재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후부터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누가 궁금하대?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작정으로 이러는 거야?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겪은 내 처지를 털어놓는 거야. 그만큼 나 일자리가 궁하니까. 나라고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고. 나이는 차고 경력은 딱히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 받아주질 않아. 지금 처한 상황으론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애 태어나면 그땐 또 어떡하냐? 경력이라도 만들려면 번듯한 일을 하루빨리 잡아야 하잖아.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 셋 살린다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그런데 제가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네가 먹같이 살아서 먹 같은 여자랑 살게 된 거지. 넌 평생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엄마한테 조강지쳐 버리고 떠난 네 놈이 잘 살 리 없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잘 못 살아줘서 그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통쾌한 기분 느끼게 해줘서 말이야. 전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사람 배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남편도 딱 그런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저는 제 뒤통수를 치고 떠난 못된 놈 덕에 정말 진국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약혼자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와 진정한 부부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깨볶는 신혼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볼 참이에요. 이이가 아이를 바랬지만 저를 배려해 지금껏 기다려주었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며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어요. 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늘 새기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이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순 없지만 이의와 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이 잠시나마 시청자분께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푸른 하늘만큼이나 푸른 날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